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교재 111조 2.3 난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세요. 눈으로 들어오는 평행광선이 두 개 이상의 초점으로 맺히는 상태를 난시랍니다. 그러니까 원시나 단순 근시나 단순 원시 같은 경우는 초점이 하나죠. 그러나 난시는 한문으로 어지로 난자 쓰지만은 초점이 두 개 이상 맺히는 상태를 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안경광학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단순근시,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표기할 때 C- 표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초점은 망막상에 맺히고 하나는 이렇게 망막 앞쪽에 맺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 근시 난시가 되겠습니다. 한 개만 이제 근시다 그죠? 초점 한 개만. 같은 원리로 지금 하나는 정시, 즉 망막상에 맺히고 나머지 하나의 초점은 또 망막 뒤쪽에 맺히는 원시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C 플러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단순 원시 난시랍니다. 그 다음에 복합 근시 난시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두 개 다 망막의 앞에 맺히게 되죠, 그죠? 이렇게 복합 근시. 그 다음에 복합 근시 난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이렇게 망막의 뒤쪽에 맺히는 것을 복합 원시 난시랍니다. 그러면 요런 거는 전부 다 이거는 S 플러스 C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거는 복합 근시 난시는 S 마이너스 C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가장 많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혼합 난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초점이 앞에 맺히고 하나는 뒤에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S 플러스 C 마이너스 형태로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표기 변환하는 거 여러분 다 배웠을 것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상태고,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뭐 종류가 불규칙 난시. 불규칙 난시는 이제 초점이 보통 두 개 맺히는 건 정난시라고 우리 배웠죠, 그죠? 규칙 난시 혹은 정난시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규칙 난시가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초점이 세 개 이상 되는 거, 그런 게 불규칙 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각막 이식 수술하고 나거나 뭐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듯이 단순 근시 난시, 복합 난시, 혼합 난시, 직난시, 도난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난시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줄 치세요. 가장 흔한 난시는 직난시라는 거. 직난시 이랍니다. 광주경선이 수직 방향으로 있다 이거죠, 그죠? 가장 흔한 난시는 직난시다. 그 다음에 112쪽에 무수증체 한번 보겠습니다. 무수증체 말 그대로 수증체가 안구 내에 없는 상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술로 인한 수인체 적출. 뭐 보통은 이제 백내장 수술이겠죠. 혹은 수인체 편의에서 수인체가 이제 자기 자리에 이탈합니다. 스모체 소대에 떨어져 가지고 이리저리 뭐 다른 쪽으로 편의되어 있는 그 상태가 수인체 편인데, 그러면 수인체가 시축 내에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무수인체랍니다. 보통 아파키아라고 막 그래 말하거든요. 아파키아. 자, 수인체가 없기 때문에 줄치세요. 심한 원시와 조절력 상실. 당연히 심한 원시가 되겠죠, 그죠? 돋보기가 그러던 수인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조절을 담당하고 있던 수인체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조절력 상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및 근거리에서 심한 시력 저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인공 수인체를 삽입하거나 볼록 렌즈, 콘택트 렌즈를 교정하는데, 그 다음부터 줄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안경으로 교정하면 상위 25에서 35% 정도 확대됩니다. 안경으로 교정할 경우, 즉 수정체가 없는 상태에서 안경으로 교정하면 상위 25에서 35% 확대. 콘택트 렌즈는 오른쪽에 10% 확대 줄치고, 인공수인제는 2% 이하의 상위 확대가 있다. 요 숫자가 나오니까 나중에 지금 기억한들 잊어버릴 것이고,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굴절부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2.5. 굴절부등은 실생활에서 짝눈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이제 우리는 한눈은 크고 한눈 작은 것도 짝눈이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그 용어는 아니겠습니다. 그럼 굴절부등이 무엇인가? 첫째 줄치세요. 안과적으로 양안의 굴절력이 2디옵타 이상 차이가 나는 굴절 이상, 양안의 굴절력이 2디옵타 이상 차이 나는 굴절 이상. 예를 들어 가지고 안쪽은 마이너스 1디옵타다. 근데 다른 쪽은 마이너스 3디옵타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2디옵타 이상 차이 날 때. 자, 이런 경우는 안경으로 교정할 때 두 눈의 망막상의 크기가 차이 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한쪽은 도수가 높고 한쪽은 낮으니까 그 확대율이 다르니까 망막상의 크기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부등상시랍니다. 부등상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시하고 부등상시하고 막 헷갈리는데, 부동시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은 이제 굴절부등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등상시는 망막상에 상이 맺힐 때 상이 크기가 다른 걸 부등상시랍니다. 부등상시. 줄치 놓으시고, 자, 어지럼이 발생하셨다. 보통 0.5디옵터, 여기서부터 줄치세요. 0.5디옵터의 안경도수는 두 눈에서 상의 크기가 1% 차이가 납니다. 보통 1% 차이 나거든요. 그럼 대부분 5% 이하의 차이는 견딜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0.5디옵터 안경도수에서 두 눈의 상의 크기가 1% 차이 난다면은 5% 이하는 견딜 수 있다 했으니까 5%면 몇 디옵터입니까? 5, 25니까 2.5디옵터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임상적으로도 2.5디옵터 정도는 차이는 양쪽 눈의 차이가 나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굴절부등인 경우는 그 밑에 줄치세요. 사시나 약시 원인 요리 줄치면 됩니다. 사시나 약시 원인이 되므로 두 눈의 차이만큼 처방을 해준다. 사시나 약시 원인이 된다는 거. 뒤에 뭐 옆에 바로 또 약시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2.6 약시 보겠습니다. 지금 교재 113쪽입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서 시력장애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줄치됩니다. 안경으로 줄치세요. 1.0의 정상 시력으로 교정되지 않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굴절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도수를 착착 써서 올려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눈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점점 0.6, 0.7, 0.8, 0.9 이런 1.0 심지어 1.2, 1.5까지 올라가는데 약시인 경우에는 안경으로 1.0의 정상 시력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옛날에 이제 그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 중에서 그 실험한 게 있는데 고양이 눈을 한쪽을 빼요. 한쪽을 빼놓고 일주일에 그 이제 그 스컬 그러니까 해골을 제거한 다음에 그 눈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스컬에 있는 브레인하고 그거를 이제 좀 더 보죠. 눈을 뽑은 상태에 한쪽 눈만 뽑아요. 한쪽 눈을 뽑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두 개 그래 그 브레인의 상태를 보고 또 보름 지나서 보고 한 달 지나서 보고 45일 지나서 보고 이래 하니까 그 적출한 눈 쪽에 있는 그 시신경이 가는 쪽에 시신경에 신경 전달 물질들이 좀 더 변화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신경 자체가 약화되거나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사실은 어떤 생리적 기능이 완전히 변화돼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 이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경을 쓰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은 그 눈은 나중에 1.0의 시력을 찾을 수 없다. 안경으로 아무리 교정을 하더라도 교정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실무에서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애들 보고 눈 한쪽 눈은 좀 좋고 한쪽 눈 나쁜 경우가 뭐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한쪽 나쁜 눈인데 시력이 안 좋은 눈인데도 불구하고 안경을 쓰지 않고 방치해 두면은 결국에 이제 그 눈은 점점 더 약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안경을 쓰더라도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약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시시력에서 두 눈의 시력이 두 줄 이상 차이가 있을 때를 약시한다. 쓰는데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밑에 보면은 좋은 눈 가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한쪽 눈은 좋고 한쪽 눈은 약시니까 그래서 잘 보이는 쪽 눈을 가려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쪽 눈을 이제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좋은 눈 가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시백리전 눈꺼풀 처짐 등 원인 질환을 먼저 치료하고 건시, 난시, 원시 등 굴절 이상을 교정하고 좋은 눈 가림법을 실시한다. 자, 일단은 자 완전 교정한 상태에서 좋은 눈을 가리고 좋지 않은 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쪽 눈에 보통 이제 그 안대를 하거나 병원에 가면 옛날에 민지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노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지렌즈를 이제 그 뿌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경 낀 것처럼 뿌연 이제 렌즈로 되어 있는데 그 안경을 이제 한쪽 눈에 그러니까 좋은 쪽 눈에다가 뿌옇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런 렌즈가 들어있는 그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에 많이 답답하게 안경 자꾸 벗으려고 이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한 2, 3일 쓰고 또 하루 정도 벗었다 또 2, 3일 정도 쓰고 벗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걸 쓰게 되면 좋은 쪽 눈도 약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1년 이상 좋은 눈 가림법을 시행했는데도 약시인 눈의 시력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가림 치료를 중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되는 경우가 많다. 써놨습니다.
자, 좋은 눈가림법이라 뭐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되고, 약시에 대한 정의 1.0의 정상시로 교정되지 않는 경우 기억하시고, 약시의 종류는 한 번씩 나옵니다. 첫 번째 사시 약시가 있습니다. 사시 약시의 경우에는 사시로 인해서 유발되는 복시, 그 복시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물체를 보게 되면은 한쪽 눈과 다른 쪽 눈에서 각각 다른 물체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주시안이 보고자 하는 그 물체만 보고 자기가 보고자 하지 않는 그 물체는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눈은 자동적으로 이제 약시가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서 복시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 억제를 하다 보니까 그 눈의 시력이 약해지거든요. 그걸 이제 사시약시랍니다. 보통 4세 이전에 발생하며 4세 이전에 치료효과가 높지만 8세 이후에는 치료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시각차단 약시. 이거는 눈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약시입니다. 눈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약시. 그 부분에 줄치 넣으세요. 자, 눈꺼풀 봉합술, 눈꺼풀 처짐, 백내장, 각막 혼탁, 유리체 출혈, 과도한 좋은 눈가림법.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눈가림 치료를 과도하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약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망막에 시각적 자극이 주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약시를 시각차단 약시랍니다. 그럼 뭐 다른 거는 다 이해하겠죠, 그죠? 눈꺼풀 봉합술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을 이제 그 바늘 그 실로 짚는데 살짝 짚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로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들에게 이렇게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굴절 이상 약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 그런 굴절 이상, 즉 근시나 원시, 난시가 심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굴절 이상 약시랍니다. 그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을 장난감 맨날 만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아는 근시인 상태는 그 오히려 가까이 잘 보이니까 그 시력이 지장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시일 때 가까이 잘 안 보이겠죠, 그죠? 잘 안 보이는 게 지속되니까 원시인 경우에 소아에 있을 때는 약시가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보통 난시인 경우는 1.5디옵터 이상이 생기면 생길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굴절 부등 약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금방 얘기했듯이 줄치면 됩니다. 두 눈의 굴절력에 차이가 생겨서 차이가 나는 굴절 부등이 있으면 두 눈에서 망막선의 크기가 선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줄치면 되겠습니다. 자, 융합이 불가능해서 굴절 이상이 심한 눈에 약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114 제일 위쪽에 보면은 굴절 부등 원시에서 1디옵터, 굴절 부등 근시에서는 2디옵터, 굴절 부등 난시에서는 1.5디옵터 정도에서 약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요것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히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고, 굴절 부등 날씨는 두 눈의 굴절력의 차이가 나는 굴절 부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굴절 부등 날씨다. 왜 생기는가? 두 눈에서 망막선의 크기가 선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더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기질 약시가 있습니다. 시각 경로 중에 망막 다음에 시신경하고 시신경과 시신경 경로 각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인데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기질적으로 생긴다 이랍니다. 그래서 뭐 브레인 내 안에 어떤 경로상에 시각 경로상에 뭐 이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거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브레인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한 방법도 지금 현재는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 브레인은 아직까지 많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 저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줄치세요. 다양한 안질환을 원인으로 최종 교정 시력이 0.0에서 0.3, 시력이 상당히 낮죠, 그죠? 0.0에서 0.3. 이거나 시야가 중심부 25도 이내로 좁아졌다. 주변부가 안 보인다, 그죠? 25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저시력이랍니다. 여기까지 주시면 됩니다. 저시력이 정의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밑에 보면은 뭐 여러가지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예가 나와 있는데, 뭐 안구나 시신의 선천적 발달 이상, 눈 질환이나 눈해상 후의 합병증, 유전성 눈질환. 그 밑에 보면 어린이들은 피질 시각장애, 눈백색증 뭐 쭉 있습니다. 그 다음 어른은 녹내장, 망막세소 병성, 당뇨, 망막병증, 나이 관련 황반변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시험에 절대 나올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뭐냐 이런 거라면 약지다, 아니다, 저시력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챕터 6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